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이 나라에서는 이름이 곧 목숨이었고 이름이 없으면 목숨 또한 가벼웠습니다. 허기와 매질 속에서 하루를 이어가던 아이 하나가 어느 날 왕의 이름을 떠맡게 됩니다. 허나 이름이 바뀐다 하여 삶이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로 적신 이름이 또 다른 비극을 부르는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성의 거리에는 늘 흙먼지가 가득하였고 장마가 들면 그 먼지는 곧 진창이 되어 사람의 신분을 발자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양반의 발걸음은 곧고 깊었으며 천민의 발걸음은 얕고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취 속에서 이름 없는 아이 하나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무명은 장터 어귀에 쪼그려 앉아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층층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던져주는 동전 한 잎에 목숨을 걸었으며 그 동전 하나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씻겨 나가듯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함을 가차없이 끊어내는 발이 있었습니다. 또 네 놈이냐? 포졸 출신 장수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관아에서 밀려났으나 그 잔혹함만은 여전히 거리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무명은 아무 저항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람이 되지 못할 바에야 눈에 띄지나 말거라. 무명은 입술을 깨물었고 피가 스며들었으나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더 큰 매를 부른다는 것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낮고도 담담했습니다. 장수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으나 곧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살고 싶다 하였느냐? 그럼 짐승처럼 기어라. 그는 돌아섰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의 소란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무명은 뒷골목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것들이 쌓이는 곳이었고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음식 찌꺼기를 찾기 위하여 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은 약하였으나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조심스레 다가갔고 그곳에서 피에 젖은 사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옷은 비단이었고 그 손에는 평생 흙을 만져보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무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내는 눈을 떴고 그 눈에는 평범한 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 있느냐? 무명은 손에 쥔 사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물이었으나 그에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드시옵소서. 사내는 그것을 받아 마셨고 숨을 고르며 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명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없사옵니다.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없다 하였느냐? 부르는 이가 없었사옵니다. 사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 또한 이름을 잃은 자니라. 그 말은 무명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내는 힘겹게 손을 들어 품에서 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거라. 무명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내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허나 너는 살아야 하느니라. 무명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옵니까?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너는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무명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왕자의 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군졸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쪽이다, 잡아라! 횃불이 어둠을 찢고 다가왔습니다. 무명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패를 들고 도망쳐야 합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횃불의 불빛이 골목벽을 핥듯 흔들렸고 군졸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숨소리마저 죄는 듯 했습니다. 무명은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하나에 생과 죽음이 얹힌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쥐어야만 살아남는 것입니까?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손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밤중에 또 무슨 짓이냐? 장수철이었습니다. 무명의 숨이 덧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수철은 그의 손을 비틀어 패를 빼앗았고 그것을 횃불 가까이 들어올려 보았습니다. 불빛이 문양을 스치자 그의 눈동자가 순간 굳었습니다. 이 문양은 그의 속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관아의 몸을 담았던 자였기에 왕실의 물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내가 주었사옵니다. 장수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사내는 어디 있느냐? 무명은 고개를 돌려 시체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장수철은 잠시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폐위된 왕자, 도망친 피부치, 사라진 왕통,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죽음. 허면 이놈이! 그는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군졸들이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장수철은 재빨리 패를 무명의 품에 다시 쑤셔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빠르고도 거칠었습니다. 입 다물거라. 그의 눈이 무명을 꿰뚫었습니다. 살고 싶다 하였지 않느냐. 무명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삼켰습니다. 군졸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 수상한 자가 있다 들었는데 보지 못하였느냐? 장수철은 태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는 거지 하나뿐이요. 그 말은 거짓이었으나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군졸들은 시체를 확인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이 자는 설마.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라. 군졸들은 급히 시체를 들고 떠났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장수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넌 오늘 죽었어야 할 놈이다. 허나 이제부터는 죽지 못할 놈이 되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왜 살려주셨사옵니까? 무명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물음이 흘렀습니다. 장수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널 살린 게 아니다. 그는 손을 털었습니다. 네가 이미 그걸 쥔 순간 살 길이 정해진 것이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걷다 멈추었습니다. 들어라.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패를 쥐고도 거지로 살 수 있겠느냐? 무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장수철이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건 네 목숨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쥐고 가든지. 그는 더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무명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명이라는 이름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의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아이 하나가 스스로의 길을 정하였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문 안쪽은 바깥과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였으나 그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사람들의 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 질서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도 끝내 그 일부가 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남루하였고 그의 눈빛은 아직 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 안 깊숙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를 지나고 좁은 골목을 지나 점차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양반들의 기와집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원들의 행차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명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차가 지나간 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높은 담장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관청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군졸들이 서 있었고 출입하는 자들을 엄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멈추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넘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넘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천천히 품에서 패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군졸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무명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받았사옵니다. 누구에게서? 죽은 자에게서 받았사옵니다. 군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자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게. 두 사람은 패를 번갈아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틀림없다. 허면.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곧 안쪽으로 무명은 불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관복을 입은 중년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그 안에는 오래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명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이 패를 지녔다 하였느냐? 무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내어보거라. 무명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장수철의 말이 스쳤습니다. 버리든지 끝까지 쥐고 가든지.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패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옵니다. 사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얽혀 있었습니다. 죽은 왕자, 사라진 혈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드리라. 군졸들이 무명의 양옆에 섰습니다. 무명은 끌려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숨막히는 긴장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깊은 곳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무명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거리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 얼굴 위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었습니다. 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그는 말을 끊고 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무명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름이 생기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굴레가 되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로 무명은 더 이상 거리의 아이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씻기고 입혀지고 안치어졌습니다. 손에 물집이 박이도록 글을 익히게 되었고 허리를 굽히는 법과 고개를 드는 법까지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관원들은 그를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은 무명에게 낯설고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낯선 냄새. 그러나 가장 낯선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처음 데려왔던 중년 관원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이제 왕자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남는 것이다.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살아도 괜찮사옵니까? 무명의 물음은 떨렸습니다. 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먼저다. 진실은 살아남은 자가 정하는 것이고. 그 말은 무명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을 내미는 대신 거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리의 기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를 둘러싼 이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스승, 시종, 그리고 감시하는 눈들. 그들 중에는 낯익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장수철, 그는 관청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잡력이었으나 그의 눈은 늘 무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장수철은 조용히 무명의 방을 찾았습니다. 무명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장수철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이 달라졌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거지였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무명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장수철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이나 부정을 들을 줄 알았으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면 지금은 무엇이냐?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 대답은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허나 네가 그 자리에 서려면 나를 지나야 한다.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넌 끝이다. 장수철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넌 거지였고 그 패를 훔친 놈이다.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으나 믿기에는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무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장수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묻는군. 그는 창가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권력이다. 그 한마디는 짧았으나 무거웠습니다. 네가 올라갈수록 나도 올라간다. 무명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끝까지 붙잡고 올라갈 것입니다. 거절하면 어찌 되옵니까? 무명이 물었습니다. 장수철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넌 다시 거지로 돌아간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하게 되겠지. 무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거리의 냄새, 굶주림, 매질, 그리고 이름 없는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선택은 짧았으나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장수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군. 잊지 마라. 넌 내가 만든 것이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완연히 왕가의 것이 되었고 걸음걸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글을 썼으며 조정의 이치를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흉내였으나 차츰 그것이 몸에 배어들었습니다. 사람은 오래 연기하면 그 연기가 곧 자신이 된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리의 무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두 목소리는 서로를 잠식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점점 왕자다운 기품을 갖추어 갈수록 조정의 시선 또한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기존의 권력자들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끔씩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고 굶주린 자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억울한 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으나 그 근본에는 거리에서 배운 감각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옵니다. 그가 조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신하들 사이에 퍼졌고 어떤 이들은 그를 경계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의 뒤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수철. 그는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자였으나 이제는 무명의 곁에서 조용히 입김을 불어넣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믿지 마라. 그 자는 이미 등을 돌렸다. 장수철의 말은 짧았으나 이상하게도 적중하였습니다. 무명은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몇 번의 사건을 겪으며 그를 완전히 떼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두려움도 깊어졌습니다. 이 사내는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무명은 그를 불렀습니다. 왜 나를 살려두었습니까? 장수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였다. 그의 웃음은 가벼웠습니다. 거지 하나가 왕자가 되는 꼴이 보고 싶었지. 무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루옵니까? 장수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왕을 만든다. 그의 말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너는 내 칼이다. 그 말은 무명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무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장수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길?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넌 길을 고른 적이 없다. 넌 그저 밀려온 것이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궁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급히 들어온 신하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북에서 군사가 일어났사옵니다. 반란이 옵니다. 그 말은 낮았으나
그 울림은 컸습니다. 장수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명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조종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신하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서 장수철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습니다. 무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반란의 기운은 바람처럼 번졌고 그 바람은 한성의 담장과 골목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조정은 들끓었고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으며 군사들은 창을 들었으나 그 창 끝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도록 썩어 있었고 그 썩은 틈을 타 불길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물러서는 순간 그는 다시 거리의 아이로 떨어질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저 굶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모으라 하시오. 그의 명은 짧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복종이 아닌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남는가를 지켜보는 눈. 그때 장수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은 칼을 드는 것보다 누구의 칼을 드는지가 중요하다. 그의 말은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무명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는 이미 이 판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반란군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다. 그 뒤에는 이 나라를 뒤집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군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리의 싸움이었고 이름의 싸움이었으며 결국은 존재의 싸움이었습니다. 허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오? 장수철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다. 적은 이미 안에 있다. 그 순간 몇몇 신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궁 안에서는 조용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하였으나 그 고요 속에서 몇몇 이들이 사라졌고 몇몇 이들은 입을 다물었으며 몇몇은 더 깊이 숨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장수철이 쥐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이 옳은 것입니까? 그의 물음은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반란군이 도성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불길이 보였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짐을 싸들고 도망쳤으며 울음과 절규가 길을 채웠습니다. 무명은 성의 누각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자들 중에도 나와 같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은 그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장수철이 그의 곁에 섰습니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 저들은 당신을 죽이러 온 자들이다.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할 자다.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무명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버틴다. 그 명령은 곧 전해졌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돌이 날아들었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으며 비명은 밤을 찢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명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칼이 번뜩였습니다. 장수철이었습니다.
그의 칼끝이 무명의 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칼끝은 분명히 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칼날은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무언가가 흔들리는 기척이었습니다. 성 위에서는 화살이 쏟아지고 성 아래에서는 함성이 들끓었으며 불길은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무명과 장수철 사이의 거리는 그 어떤 전장보다 더 팽팽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무명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칼이 들어올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찌르지 않으시오? 그의 말은 고요 속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살 수 있다. 무명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어. 그의 말은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지난날의 모든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수철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이내 풀었습니다. 넌 참으로 이상한 놈이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쓰디썼습니다. 거지 주제에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무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거지요. 다만 굶주린 자를 잊지 않으려 할 뿐. 그 말은 조용했으나 이상하게도 크게 울렸습니다. 장수철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는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판에서 그런 말을 하는 놈이 살아남을 것 같으냐? 무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성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 서로를 밟고 도망치는 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쓰러지는 자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살던 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살고 싶어서 온 것이요. 그의 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장수철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고 굶고 버려지던 날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밥 한 숟갈을 받았던 날.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칼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넌 처음으로 나를 사람 취급한 놈이다. 그 말은 오래 묵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구나. 그 순간 성 아래에서 돌 하나가 날아와 성벽에 부딪혔고 병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철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이리 오거라! 그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좌측을 막아라. 문을 지켜라. 그의 움직임은 이미 배신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길어졌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으며 피는 성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란군은 물러났습니다. 성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남았고 많은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위는 비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신하들은 서로를 밀어내며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끝에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 날 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 먼지, 굶주림,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자이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오래 남을 말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그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명인가?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향해 묻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왕으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이름 없는 아이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